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가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도전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16강 그 이상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BBC에서도 한국 축구 전문가로 활약 중인 한만성 기자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팀의 현재 전력, 체코, 멕시코, 남아공 분석, 그리고 현실적인 월드컵 전망까지 K피플 월드컵 특집 곧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K피플로 인사드립니다. 이시안입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할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함께 개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월드컵인데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역시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도전합니다. 선수들의 이야기, 그리고 조별리그 상대팀의 분석과 현실적인 전망까지 오늘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축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축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BBC 등 해외 매체에서도 한국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세계 축구의 시선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분석해 오신 분이죠. 바로 스티브 한만성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구 팬들이라면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진짜 제가 앞서 소개를 했지만 네. BBC 등 이런 언론 해외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기자 한만성이고요. 네. 지금은 뭐 피파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국제 축구 연맹 공식 홈페이지에서 컨텐츠 담당하고 있고요. 네, 뭐 그 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프리랜서로 뭐 BBC, CBS 스포츠, 뭐 최근에는 나이키 이런 브랜드들이랑 축구 관련 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네, 2008년부터 제가 골닷컴이라는 축구 전문 매체에서 활동을 했으니까요. 한 18년 정도가 벌써 됐네요. 네. 정말 요즘 들어서 더 왕성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더욱이 이제 2026 북중미 네. 월드컵을 앞두고 정말 바쁘신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한국 축구가 최근에는 그런데 피파 랭킹이 이제 25위로 네. 세계단 더 이제 좀 낮아지면서 추락해서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의 걱정이 좀 많은 게 사실이에요. 네.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으로 볼 때 네. 이번 한국 월드컵 대표팀 어느 정도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상대 팀이 한국을 이제 보는 관점에서 제가 이번 월드컵을 또 이제 저도 준비를 하면서 남아공 기자님들이나 네. 또 이제 뭐 멕시코 또 체코 쪽 기자들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쪽에서 보는 한국 대표팀은 사실 이미지가 이제 많이 달라졌거든요. BBC 쪽에서 먼저 나온 게 와, 한국 팬들이 이번엔 진짜 기대를 해도 좋지 않겠냐라는 먼저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컨셉을 지금 이미 방송 준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선수들의 기량이 뭐 물론 예전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말 맞아요. 세계 무대에서 맞아요. 매주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축구 외적인 이유나 이런 걸로 또 말이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네. 그렇지만 네. 홍명보 감독님 하면 사실 이번에 7번째 월드컵을 가시거든요. 이분이 축구인으로서. 벌써 7번. 선수로서 4번 가셨고 네. 코치로 1번 가셨고 감독으로서 2번 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 월드컵 무대라는데 최소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월드컵에 대한 경험 이런 걸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월드컵에 가서 최악체로 평가를 받는 그런 시절은 좀 지나지 않았나 그렇군요. 라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세계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게 아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 팀이다 보니까 이제 단점도 좀 보이고, 객관적으로 좀 네. 오랜 기간 보면서 이 네. 팀이 이런 건 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뭐 이미 독일, 포르투갈이라는 팀을 우리가 이겨봤잖아요. 맞습니다. 월드컵에서. 맞아요. 네. 전적이 사실 있고요. 네. 독일을 이겼을 때는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불안할 때 그 팀을 잡은 적도 있었고, 물론 그때 16강에 올라가진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조추첨도 그렇지만 네. 누구를 만났어도 사실 우리 선수들, 우리 대표팀의 능력이라면 뭐 충분히 누구를 만나도 해볼 만하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본격적인 이제 월드컵 경기나 분석에 앞서서 네. 사실 한국 대표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한국 내 분위기도 그렇고요. 네. 예를 들어 뭐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뭐 비난도 그렇고요. 네. 뭐 감독님에 대한 논란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선수들의 경기력, 영향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돼요. 어떠세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맞아요. 회장이 이제
사퇴를 월드컵이 하신다고. 네, 월드컵이 끝난 후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정몽규 회장은 사연임에 성공하며 무려 13년 동안 축구협회 수장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불공정 논란은 승부 조작 축구인에 대한 사면 시도 등으로 거센 비판 여론과 퇴진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이번 월드컵이 끝난 뒤 축구협회장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선수에 따라서 이제는 뭔가 좀 교통 정리가 되고 있구나, 경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선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반면에 네. 잡음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생길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는 선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국가대표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네. 국가대표팀이라는 팀은 사실 축구에만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사실 굉장히 좋겠지만 또 맞아요. 어느 나라든 또 그렇게 하기는 또 환경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선수들이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볼 때 홍명보 감독님을 둘러싼 어떤 그 선임 절차 자체를 놓고도 논란이 좀 있기는 했었지만 네,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부임 기자회견이나 또 그 이후에 이제 명단 발표할 때 기자회견이나 이럴 때 좀 논란이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실 때 나는 맡고 싶지 않았지만 설득이 있었고 그래서 하게 됐고 이제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는 없고 한국 축구만 있다. 저의 마지막 도전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 마지막 도전이라는 게 사실 한국 축구를 위해서 한 번 더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사실 근데 요즘에 10대, 20대 이 젊은 팬분들은 홍명보 감독의 개인적인 마지막 도전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한국 축구가 잘 되고 한국이 축구를 잘하기를 원하지. 그 자체, 네, 결과에. 예. 한국 축구 대표팀을 지금 맡으신 분께서 내가 도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큰 의미를 두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군요. 그게 이해를 못 하니까요. 그 네, 말이 어떤 네, 말인지. 네, 네. 요즘 시대에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을 하시든 말씀을 하시면 논란이 될 때가 어느 팀이든 굉장히 그럼요, 많아요. 그럼요. 근데 좀 이렇게 여러 세대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좀 인터뷰, 그런 좀 대화, 소통을 좀 하실 필요한-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어.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본의 아니게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저는 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네, 네, 네. 오해의 여지가 맞아, 있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월드컵 기간 중에도 인터뷰를 이제 그렇죠. 많이 하실 텐데 네. 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그렇겠네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네, 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이번 대표팀의 가장 큰 장점,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어 뭐 유럽파 경험, 네, 네. 개인 능력, 네, 네. 뭐 스피드, 조직력, 뭐 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네.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네.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말씀해주신 그 요인들이 전부 다 우리 대표팀이 가지고 아, 있는 그래요? 장점이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네, 네. 또 사실 해외파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 굉장히 큰 그쵸, 네. 장점이고, 네. 또 예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었던 그런 맞습니다. 장점이라고 네.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는 지금 미국에 있지만 독일에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뛰면서 그렇죠. 거기서 맞아요. 뭐 네.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있었고 네. 이강인 선수는 사실 스페인 쪽에서 맞아요. 자랐고요. 맞아요. 그리고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도 스페인에서 이강인 선수처럼 잘하긴 했지만 또 이강인 선수가 있었던 발렌시아라는 데랑은 또 완전 다른 카탈루냐 오. 쪽에서 또 전혀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문화권에서 네. 또 성장을 했고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럽에서 생활을 한 선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또 우리 대표팀에 한국에서 계속 자라서 또 올라온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파도 있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선수들끼리 뭐 절대 사이가 안 좋다는 네, 말씀을 네,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런 네. 선수들끼리 분명히 정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 축구장에 같이 들어갔을 때도 축구를 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그거를 네. 하나로 한 팀으로 묶어내서 한국 축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투혼을 바탕으로 한 그런 축구를 하되 이 선수들의 좀 개인적인 장점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금 리더십이 필요한 건데 선수들을 동기부여를 잘 주고 또 맞습니다. 한 팀으로 네. 그럼 묶어내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신다면 또 사실 홍명보 감독님 하면 리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뭐 외부에서 어떤 그런 잡음을 좀 차단을 하고 선수들을 잘 이끌어 가신다면 저는 이번 월드컵 충분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네, 들어 네, 뭐 3백이다, 4백이다 뭐 이런 말도 많고 네. 사실은 특히나 수비나 세트피스 같은 조직력에 있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수비 말씀을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뭐 3백, 4백 가지고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네. 물론
중요한 부분이죠. 네, 뭐 네. 우리가 수비 전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상대가 우리 골대 앞에까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네.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대표팀은 3-4-3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전방 압박이라고 한다면은 끝에 있는 수비수들도 중요하지만 앞쪽에 있는 공격을 하는 선수들부터 수비를 시작하는 그런 축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맨 앞쪽에 라인, 우리가 3-4-3으로 이제 대응을 서는데 맨 앞쪽에 세 선수가 압박을 했을 때 상대가 그걸 뚫고 들어왔을 때 네. 뒤에 있는 4명이 어떻게 수비를 할 것이냐. 네. 그리고 그것도 뚫고 들어왔을 때 그때 뒤에 3명은 어떻게 수비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은 그 공격과 미드필드 사이, 미드필드와 수비 사이 여기를 이제 조절하면서 수비를 조직적으로 하는 거에 좀 미흡함이 있었어요. 코트디부아르랑 경기를 할 때는. 네. 예를 들어서 3월달에 네. 지난 월드컵 때도 우리가 전방 압박을 했었고 그때도 3명의 공격수가 있었지만 3명의 공격수가 압박을 할 때 그때 뒤에는 중앙 미드필더가 3명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뚫렸을 때 적절하게 대응이 3명이서 수비를 하는 게 가능했고요. 네네. 지금은 3-4-3 포메이션을 쓰기 때문에 앞쪽에 3명이 뚫렸을 때 뒤에 미드필더가 2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2명의 선수들이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줘서 누가 앞쪽으로 나가서 수비를 해주고 누가 밸런스를 잡아주고 그 뒤에 수비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는 사실 미드필더 그 2명 중에 1명을 반드시 자리를 차지해줘야 되는 황인범 선수가 복귀를 하고 네. 그 옆에 설 선수가 빨리 결정이 돼서 호흡을 맞춰서 대응을 한다면 네. 잡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수비수를 3명을 세우냐 4명을 세우냐 그거는 아직은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그렇게 같아요. 보신.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전에 뭐 벤투호 그리고 네. 뭐 클린스만 뭐 시절과 비교했을 때 네. 대표팀 내 그 선수들의 분위기는 어떨지 좀 궁금해요. 네, 네. 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번 시즌 초반에 선수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네. 뭐 축구 외적으로 논란이 아무래도 좀 있으니까 우리도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대표팀에 들어가면은 처음엔 어색함이 있지 않겠냐. 아무리 서로 선수들끼리 친하더라도 그 맞아요. 영향이 네. 없지는 않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그 선수들이 뭐 완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원래는 친한 선수들이고 사실 그 또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들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 논란 물론 맞아요. 선수들의 네. 책임이 있는 논란도 있었던 적이 있죠. 과거에는. 있지만, 네. 근데 이 논란 같은 경우는 선수들의 그럼요. 책임은 네.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회복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뭐 이제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 같은 경우도 선수들이랑 계속 소통을 굉장히 열린 상황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감독님이 부임을 하셨을 때 네.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직접 유럽으로 날아가서 선수를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주축 선수들이랑 그 자리에서 홍명보 감독님이 선수한테 미안한 마음도 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의 그래? 아니게 이렇게 분위기가 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씀도 그렇군요.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표팀 내부적으로는 뭐 분위기가 안 좋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걸로 저는 뭐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진짜 뭐 질문을 하면서 네, 대답을 네. 들으면서도 느끼지만 정말 축구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나 뭐 내부적인 상황들까지도 네. 와 진짜 많이 알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궁금한 점이 뭐냐면 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소식 등 월드컵 현장도 정말 오래 취재하셨어요. 네네네. 아니 그런데 정말 다양한 스포츠 중에서 네. 축구 전문가로 활약을 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해요. 예를 들어 해외에도 정말 많이 가야 되고 뭐 열정이 없다면 쉽지 않았을 네, 것 같은데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월드컵을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네, 월드컵까지 대표팀이 가는 과정은 취재를 한 적이 네, 많은데 네, 네, 네. 월드컵을 또 가는 건 또 다른 문제라 그렇죠, 이번이 또 그렇죠. 처음이긴 한데요. 네, 네. 그렇죠. 사실 열정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낫고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물론 축구 기자지만 이걸 직업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이거는 집착에 더 가깝지 사실 직업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걸 네. 하면서도 사실 처음에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걸 좀 하다가 아, 취미로 좀 해볼까? 라는 생각도 사실 한 적도 네, 있어요. 네, 근데 네. 취미로 한다는 뜻은 또 이제 시간이 날 때만 할 수 있는 게 취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항상 또 나는 축구랑 같이 호흡하고 싶고 축구를 하고 또 축구랑 항상 친하고 싶고 근데 또 제가 어렸을 땐 축구를 했었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알았거든요. 저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거는 이미 저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렇지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축구를 계속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 축구 기자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는 사실 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네. 어렸을 때는. 네. 근데
축구를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기자가 돼야겠다는 그런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축구 기자가 되어 계셨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와, 정말 취재 많이 하셨겠지만 네. 여러 취재 등을 통해서 선수들도 옆에서 막 보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축구는 또 단체 운동이에요. 개인 네. 운동이 아니라. 네. 그래서 선수들의 어떤 뭐 합심 네.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선수들의 개인 역량도 무시 못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그렇죠. 축구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나 이런 몸 상태가 어떨까요? 네네.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네. 중요하죠. 핵심 선수고 우리의 주장이니까요. 네네. 제가 취재를 했을 때도 LAFC의 마크도 산토스 감독님이 말씀을 하신 것도 프리시즌을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보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프리시즌을 경기를 소화를 하지 않았어요. 시즌 전에 이제 평가전을 네네. 소화를 하지 않고 네.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단계를 거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즌 초반에도 득점력이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좀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 컨디션 난조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월드컵도 있고 네. 또 시즌 초반에 부상 위험에 부상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네네네. 부상 위험에 좀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여유를 좀 두고 몸 상태를 지금 끌어올린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 몸 상태는 사실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사실 손흥민 선수 걱정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선수는 뭐 알아서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예, 너무 예. 다행이죠. 아마 네. 손흥민 선수 활약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 이번 네. 또 본인의 동기부여도 워낙 강하고 네, 또 네, 컨디션도 지금은 회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네, 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네. 뭐 팀의 에이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떠세요? 에이스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고요. 홍명보 감독님은 지금 들어오셔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쓰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 선수를 골대랑 가까운 곳에서 득점에 집중할 수 있게끔 선수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얘기를 또 이제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었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죠. 손흥민의 중요성이나 역할을 축소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또 지적도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손흥민 다행이네요.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을 하고 밑에서 경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은 이강인이나 오. 이재성이나 네. 황인범 선수가 그 역할을 경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 손흥민 선수가 그걸 마무리해주는 역할을 한번 맡겨보겠다라는 사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게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재성, 황인범 선수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선수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거기에서 한순간에 정말 멋진 패스라거나 상대의 수비를 한 방에 허물 수 있는 네. 그런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선수가 사실 네. 이번 월드컵은 손흥민보단 이강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손흥민 네. 선수가 네, 해줘야 되는 그렇죠, 역할을 그렇죠. 맡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크군요. 뭐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그렇군요. 월드컵에서. 네. 그리고 그 수비수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네, 네, 존재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물론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출전 기회가 좀 네, 네. 적었지만 네. 여전히 뭐 주축 수비수다 그럼요. 네, 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어떠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대표팀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핵심 선수인 것뿐만이 아니라 팀의 굉장히 중심적인 리더로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김민재 선수 이제 그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이 좀 적었었던 거에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사실 물론 그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수가 월드컵을 하기 전에 소속팀에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다. 실전 감각 당연히 우려할 그렇죠. 수 네네. 있기는 하지만 네네. 체력을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 한번 있는 것도 김민재 선수의 어떤 그 전까지의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는 과부하가 걸렸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그랬군요. 때문에 네. 오히려 경기를 좀 네. 적게 뛴 게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이번에 깜짝 발탁된 선수들도 있어요. 네, 뭐 네. 이기혁, 이동경 네. 선수도 그렇고요. 또 뭐 오형규 선수, 뭐 이렇게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감하는 네, 네, 네.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누가 가장 그렇죠. 네. 빛난다고 할까요? 누가 가장 좀 플레이적으로 네, 활약을 해줄 것 같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선수 한 명을 꼽아야 한다면은 네, 네. 저희 미드필드 쪽에 김진규라는 선수가 김진규. 있거든요. 네. 김진규 선수가 사실 황인범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한다면 좀 로테이션 자원이 될 수도 있는 오. 선수이긴 하지만 또 황인범 선수 옆에서 호흡을 맞춰주는 선수로 뛸 수도 있거든요. 김진규 같은 선수는 물론 이제 한국에 있는 축구 팬들은 그 선수의 진가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아직
해외에 있는 축구 팬들은 김진규 선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월드컵에 출전을 해서 굉장히 알짜배기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해외로 내보내서 성장을 하는 선수들도 물론 좋지만 네. 한국 안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또 한 번 국내판.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진규 같이 이렇게 K리그에서 성장을 해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네, 선수들이 네, 네.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좋죠. 해외파 선수들이 잘 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지 네.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대팀 전력도 궁금해요. 네, 네, 제일 네. 먼저 이제 1차전 상대 네. 체코전에 대해서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체코라고 하면은 또 굉장히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는 블라디미르 초팔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의 포지션이 오른쪽 측면 수비수거든요. 네. 근데 오른쪽 측면에서 뛰는 수비수인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공격을 전개해주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그래서 체코에서 사실 이 선수가 변수의 역할을 굉장히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이번 우리 대표팀의 약점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움직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왼쪽 측면에서 그걸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의 측면 수비가 약점으로 사실 꼽히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네. 초우팔 선수를 견제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한테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수책이라는 선수는 또 이제 웨스트햄이라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굉장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래 뛰었고 미드필더지만 수비력이 당연히 증명이 된 네. 선수고 또 거기에서 득점력까지 인정을 받은 선수고요. 파트릭 시크는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와. 선수들이 척추 라인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또 거기에 측면에서까지 공격을 할 수 있는 추팔이라는 선수를 또 가지고 있어서 90분간 꾸준하게 경기를 주도를 하면서 잡아야 되는 경기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최초로 도입된 물 마시는 네, 시간 뭐 프리 이런 브레이크, 것에 네. 대해서도 경기 흐름이 뭐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이런 네. 우려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는요? 그렇죠. 쿨링 브레이크가 사실 변수죠. 네. 뭐 또 워낙 또 이제 축구 팬분들이 우려를 네.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체코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팀은 경기 초반에 굉장히 독특하게 경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킥오프를 하잖아요. 경기 네. 시작하기 전 네. 경기를 시작할 때. 그러면 이제 11명의 선수가 우리 팀 선수들이 있고 상대팀 선수 11명이 이제 대립을 하는 그 배치로 있잖아요. 네. 근데 체코 같은 경우는 그 11명의 선수 중에 한 7, 8명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서 있어요. 아. 그 경기를 시작을 하고 나서 그걸 길게 한쪽으로 때려놓고 거기서부터 경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어머. 그렇게 경기 시작을 했을 때 사실 그러다 보면은 초반 5분, 10분, 15분 금방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20분 되면 쿨링 브레이크를 하기 때문에 또 감독이 나와서 맞아요.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은 초반 20분 그냥 가고 또 변화를 주면 또 거기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전반 끝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거기서 최악의 경우 실점이라도 할 경우에는 또 맞아. 굉장히 말려 들어갈 수가 있는 맞아요. 네. 상황이라 네. 대응이 확실히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물론 뭐 이제 체코의 킥오프 방식이나 이런 거는 우리 선수들이나 코칭 스텝이 분명히 분석을 해서 알고 있을 거고.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공동 개최국으로서 홈 이점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네, 네, 게다가 고산지대에서 이제 좀 네. 경기를 치른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을 네, 것 같은데 또 예전만큼 강팀은 아니다. 뭐 우리가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네,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멕시코의 사실 최근 성적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아주 강했었던 네, 멕시코랑은 네, 네. 사실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근데 그렇지만 한 가지 반드시 염두해야 될 거는 우리 선수들이 멕시코를 월드컵에서 멕시코에서 상대를 한다. 그 분위기는 아마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비슷한 분위기는. 네네. 또 그 멕시코 팬들, 우리는 LA에서 사실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면 그 멕시코 친구들이 그 축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나 맞아요. 네. 또 그들의 어떤 그 축구에 대한 열정을 맞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요. 분위기는 사실 우리 선수들도 경험이 많은 선수들조차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좀 험악한 분위기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에드손 알바레스라는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데 그 선수가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초우팔 선수랑 포지션은 좀 다르지만 공격을 전개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 선수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고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 고산지대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게 예를 들어 정말 뭐 공이 한번 뜨면은 내려올 생각을 안 한다라고 네, 정말 네, 네. 말할 정도로 네. 지형적인 특성이 완전 다르다. 막 이렇게 네, 네. 얘기하시는 분도 네.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어떨까요? 고산지대 경기가 그렇게 다를까요? 고지대는 사실 선수들이 느끼는 체력적인 부담이 가장 클 거고요. 또 네네. 우리는 사실 지금 유타에서 고지대 맞아요. 적응을 다 해놓고 과달라하라를 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을 홍명보 감독이 세웠고 체코 같은 경우는
과달라하라에는 경기 하루 전 혹은 당일날 들어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또 고지대에서 경기를 하는 거에 대응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네. 거기서 오랫동안 네. 이제 적응을 하면서 네. 적응을 끝내버리겠다라는 네. 계획을 세운 거고 네, 네. 체코 같은 경우는 적응을 그냥 안 하겠다고 아예 그러는 안 하고. 경기하기 전에 시간을 얼마 안 두고 들어가서 경기하고 그냥 빨리 다시 나오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상충이 되는 방식으로 지금 양 그렇네요. 팀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것도 분명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럴 어느 것 팀의 같아요. 방식이 더 잘 네. 먹혀 들어갈지. 남아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약체로 평가를 받기도 네, 해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아프리카 선수들은 한 번 사실 흥이 오르면 네, 맞습니다. 와, 좀 상대하기 어렵다라고 네, 네, 네. 말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근데 딱 지적하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남아공은 이제 벨기에 출신 휴고 브루스라는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인데요. 그 감독님의 가장 큰 장점이 수비 조직력을 확실하게 해놓고 이제 팀을 만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감독인데 주도권을 주고 경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공격 쪽에 워낙 운동신경이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수비를 89분간 하다가도 진짜 1분 안에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에서 좀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자님이 보시기에 솔직하게 네. 이제 예상을 하신다면 한국의 조별리그 성적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하는 버전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을 바탕으로 한 또 어떤 네. 거를 좀 말씀드릴까요? 뭐 냉정하게. 냉정하게 네. 냉정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뭐 물론 제가 아주 크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2승 1무, 2승 오. 1패 정도의 성적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2승 기대하시는군요. 네. 일단 2경기를 잡아야 된다는 맞아요. 생각으로 네. 최소 2경기는 잡아야 맞습니다. 된다는 네, 생각을 네. 뭐 3경기 물론 다 잡아야겠지만 멕시코 원정에서 어렵죠. 예, 경험해 본 적 없는 경기고 그렇지만 멕시코를 원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잡는다고 한다면 2002 월드컵 다 포함을 하더라도 저는 정말 한국 축구 역사상 정말 최고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8강까지는 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 그러시군요. 8강에 간다는 게 와 8강에 갔다 좋다 이게 아니라 네.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강호들이랑 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 관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팬분들에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의 팀이 정말 좋은 팀이라는 게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저는 좀 증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걸 좀 팬들이 좀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함께해 주셔서 월드컵 관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분석을 네. 너무 잘 짚어주신 것 아유, 같아요. 감사합니다. 더욱이 저희 네. KBS 아메리카에서도 이번에 2026년도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을 함께 이 미주에 계시는 구민분들과 네, 네. 응원하고자 네. 저희도 응원전을 펼치거든요. 네, 네, 네. 물론 기자님께서는 이제 현지에서 네, 취재를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하시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고 네. 우리 교민분들이 네. 또 KBS 아메리카 함께하는 응원전에 또 함께해 네. 주셔서 네. 지금 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들을 핵심 전력 분석들을 토대로 또 관전을 하신다면 훨씬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저도 개인적으로 네. 팬으로서도 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나중에 네, 네. 축구 이야기로 KBS에서 또 다시 네. 뵙게 되기를 네. 희망합니다. 아유,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스티브 한만성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컵은 늘 결과 이상의 감동을 남겨왔습니다. 2002년의 뜨거운 함성, 2018년 독일전의 투혼,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16강까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한민국 축구의 위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지금이 새로운 세대가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표팀은 다시 한번 세계 축구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또 후회 없는 경기를 보여주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대하며 K피플,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